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미세먼지를 뚫고 오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진짜 미세먼지가 가득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가슴이 아픈 네. 그 정도로. 이게 저 집에 갔는데 네. 얼굴을 딱 쓰다듬었는데 뭔가가 이게 싹 쓸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그건 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피스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지성인입니다. 네. 예. 저도 지성인입니다. 건성인도 있더라고요. 예, 네, 건성인도 있고. 예. 건성건성하지 않겠습니다. 건성건성하는 브리핑을 지향하는 돈돈 브리핑. 자, 하베스트 유전. 네. 유전이 아니라 우물이었다. 아, 이게 놀라운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부실이 있었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나마 뭐랄까 하여튼 이런 유전을 엄청난 거액을 들여 사서 예. 뭐 좀 부실이 좀 있더라도 안에서 원유만 좀 있으면은 아, 그렇죠.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데, 예. 네, 사실상 우물 상태였다는 거죠. 그 속은 거예요?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MBC 스트레이트에 나온 보도인데요. 예.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한국석유공사가 무려 4조 5천억을 들여서 이 하베스트와 그다음에 이 날이라는 네. 회사를 이제 샀죠. 정유시설 회사인데 이 날이요. 네. 이게 4조 5천억이라 들여서 샀는데 이 애초에 이게 산다고 했을 때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때 뭐 하베스트하고 날이 2조 5천억이나 되는 그 부채가 이미 있었고 예. 또 2009년 상반기 송실액만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정작 그 이런 회사를 4조 5천억이나 들어 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거의 다 물이었다는 건데요. 이게 왜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예. 이 내용이 이 석유공사가 의뢰한 석유공사가 인수를 했죠. 이 석유공사가 의뢰한 이 전문업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좀 평가 분석을 해줘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서 평가 분석을 해봤더니 아 이거 99%가 물이더라. 그러니까 뭐 기름에 물이 섞여 들어간 게 아니라 물 위에 기름이 살짝 떠 있는 예. 그런 수준이었다더라. 예.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보고서를 봤겠죠. 석유공사가 발주를 한 보고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우물임을 알고도 이 시설을 4조 5천억이나 들여서 산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메릴 린치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투자 자문회사인 메릴 린치가 이 석유공사에 이 투자 자문 보고서를 줬어요. 예. 이게 이름이 프로젝트 에르메스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게 예. 또 논란이 됐는데 이 에르메스라는 게 그냥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를 의미한다고 해서요. 예. 좀 뒷말을 낳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석유공사는 이 메릴 린치 보고서를 근거로 하베스트를 4조 5천억 원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네. 판단을 한 건데 뭐 이거는 과거에 나온 보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정작 메릴 린치가 그러고 나서 이 석유공사가 이 날이라는 회사를 다른 쪽에 이제 더 이상 뭐 이거를 부실 기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팔라고 할 때 메릴 린치가 그거를 다시 살려고 하는 회사에 가서 자문을 해줘요. 자문을 해주는데 이거를 10억 원에 사라고 자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날이라는 회사를 한 1조 몇 천억 원에 사라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네. 다른 회사에 가서는 그거를 다시 10억 원 정도에 사와라 이렇게 자문을 한 셈이죠. 1조하고 10조 몇 배 차인가요? 갑자기 산수가 계산이 안 되는데 이런 걸로 제가 파고듭니다. 예.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옆에 예. 계산기 하나만 놔주시면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 예. 한 100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산수에 되게 약해가지고. 근데 어쨌건 이 과정에서 1조 3천억 원 가량의 손실이 났다. 예.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의혹들, 그러니까 뭐 분명히 석유공사가 저게 거의 사실상 우물임을 알았음에도 예. 거액을 들여서 산 거, 그리고 예. 또 정말 헐값에 내다 판 거, 예. 이런 것들 뭐 모든 의혹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죠. 예.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원외교를 강조해왔고, 뭐 당시 석유공사가 이상할 정도로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하베스트라는 회사에 이 서울 당시의 지점장, 네, 지점장이 이 집사인 김백준 씨의 아들 김영찬 씨였어요. 이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네. 예. 근데 이 김영찬 씨는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예. 자기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왜 했는데 관계없는 일이라고 할까요? 관계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뭐 각종 문서에 이름이 좀 들어가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런 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7088번 쓰시는 분 석유 자원 개발이 아닌 온천 개발이 아니었을까? 네.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네, 예. 그렇죠. 근데 온천을 굳이 이렇게 정유시설을 이용해서 팔 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약수터 개발은 아니었는지. 네, 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석유를 뽑다 못해 나중에는 물이 나오는군요. 예, 뭐 그런 거 봐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게 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은 네. 사실상 그 유전은 끝난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이미 건데. 끝난 상태의 유전을 그 비싼 값에 사들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김태호님, 석유공사 책임은 없는지 왜 책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미정님, 이 정도면 배임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거임은 뭐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차원의 것을 배임이라고 하지. 지금 이것처럼 뭐 거의 대놓고 90%가 물인 걸로 드러난 상황에서 비싼 값 주고 샀다? 이걸 배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라서. 근데 아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온 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지. 네. 법리는 수요일 네, 삼변시대가 삼변시대에서.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삼변시대한테 이렇게 또 해야 할 몫을 남겨주는. 네, 그럼요. 네. 네, 제가 다음은 다른 분들이 네.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만 정말 죄송하네요. 분배정의의 화신.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MB 관련 소식이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구속 나흘째죠. 예.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그러니까 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던 팀이 조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의 출발점이 다스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 예전 검찰 조사와 비슷한 내용이면 조사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예. 뭐 정치 보복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아예 뭐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예. 네. 아울러 이와 함께 이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1,000여 원대에 이른다라고 예. 보고 있는데 예. 일단 드러난 것만요. 검찰은 이 재산을 지금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후에 이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추징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뭐 이런 재산들을 좀 묶어놓는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또 다음 달 초쯤에 이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네. 기소하는 거군요. 네, 기소를 하는 겁니다. 예.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풀어줘야 되니까요. 풀어줘야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재산 관리인들, 그러니까 뭐 김백준 씨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분들은 지금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예.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분들은 뭐 사력을 다해서 MB가 네. 시킨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MB가 시킨 게 아니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최윗선이 되거든요. 네. 몸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공방도 아주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한미 FTA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 새벽에 들어왔죠? 네, 그 김현종 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이 타결됐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이 귀국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한미 FTA와 이 철강 관세에 대해서 이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고는 했는데 뭐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예. 이 사실상 이미 재협상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이제 관심 가는 대목은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느냐라는 건데 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예. 언론이 취재한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예. 일단 농업이나 철강 분야는 지키고 네. 뭐 자동차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의 수출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예. 미국이 그동안 이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뭐 연비, 온실가스 기준 완화 뭐 이런 좀 자동차에 걸려 있는 규제들을 줄여줄 것을 요구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예. 미국 규정에 맞아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요구를 해왔다는데 예, 예. 기존에는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 양이 한 25,000대 정도였는데 뭐 이거를 폐지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미국산 차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랑 독일에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그 김현정 본부장은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레드라인은 지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 철강 관세 철폐 국가에 우리가 포함이 됐었죠. 예. 이 부분을 봐서 뭐 한미 FTA 재협상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좀 다양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일단 뭐 미국 압박 속에서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좀 철강 문제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예. 좀 다급하게 협상이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졸속 협상이다라는 지적이죠. 네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매우 훌륭했다. 네. 이렇게 또 평가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고요. 네,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하는 것에 가까워졌다. 예. 라면서 이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죠. 트럼프가 호평하는 그 협상이면은 네. 우리가 그렇게 잘한 협상인 건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뭐 기존의 그 태양광 수입 관세를 강하게 매겼을 때 예. 그 오히려 미국에서 역효과가 막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네, 함부로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트위터에 또 한 줄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또 선사를 한 셈이 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김민서님 720번 720에 2번 버스를 타고 갔는데 두 분 대화가 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720에 2번이면 경기도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성남 수원 용인 화성 지나는. 오,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103.5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 부산에서는 105.7, 네. 창원에서는 90.9, 그리고 진주에서는 98.7로 저희 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릴라로. 네. 아이고 이게 탁탁 이렇게. 잘했나요? 너무 장단이 잘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다음 소식 우리 공연단이 이제 평양에 가는데 4월에. 네.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부를지 이 윤곽이 드러났어요. 네, 관심사였죠. 네, 일단 날짜는 확정이 됐습니다. 4월 1일에 동평양 대극장에서 나만의 단독 공연이 있고요. 네. 이 4월 3일에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한과의 협연이 있습니다. 예. 이 공식 명칭은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 공연이고요. 이 공연의 제목은 봄이 온다. 입니다. 제목이 참 좋죠. 네. 이 가수 조용필 씨, 이선희 씨, 최진희 씨, 윤도현 씨, 백지영 씨, 정인 씨, 서현 씨 그리고 알리, 그 레드벨벳 네, 출연을 하고요. 예.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래를 부를지가 좀 관심사였는데 예. 이 조용필 씨는 우리 정부가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를 신청했다고 해요. 예. 이 노래는 조용필 씨가 2005년에 평양 단독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애창곡이었다라고 하고요. 이를 포함해서 뭐 친구여, 뭐 꿈 이런 조용필 씨의 히트곡 해서 총 5곡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정인 씨 역시 정부로부터 신청받은 곡이 있는데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을 할 때 나왔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윤도현 씨는 1118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1118이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라고 해요.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예. 철망 앞에서란 노래도 부르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노래도 굉장히 통일을 갈망하는 노래. 좋은 노래죠.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이게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시는군요. 예. 예전에 그 차승원 씨가 나왔던 광고 중에 왜 이제 승진명단에서 빠지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책상 밑에서 이 가스 버너를 올려놓고 무슨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먹는 거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거. 다 쓰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 예전 검찰 조사와 비슷한 내용이면 조사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정치 보복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아예 뭐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울러 이와 함께 이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1,000억 원대에 이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드러난 것만요. 검찰은 이 재산을 지금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후에 이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추징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재산들을 좀 묶어놓는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또 다음 달 초쯤에 이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구속 기소하는 거군요. 네, 기소를 하는 겁니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풀어줘야 되니까요. 풀어줘야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재산 관리인들, 그러니까 뭐 김백준 씨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분들은 지금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예.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그분들은 뭐 사력을 다해서 MB가 네. 시킨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MB가 시킨 게 아니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최윗선이 되거든요. 네. 몸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공방도 아주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한미 FTA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 새벽에 들어왔죠? 네, 그 김현종 본부장이 통섬교섭본부장이 협상이 타결됐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이 귀국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한미 FTA와 이 철강 관세에 대해서 이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고는 했는데 뭐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예. 이 사실상 이미 재협상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이제 관심 가는 대목은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느냐라는 건데 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예. 언론이 취재한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예. 일단 농업이나 철강 분야는 지키고 네. 자동차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실상 우물임을 알고도 이 시설을 4조 5천억이나 들여서 산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메릴 린치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투자 자문회사인 메릴 린치가 이 석유공사에 이 투자 자문 보고서를 줬어요. 예. 이게 이름이 프로젝트 에르메스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게 예. 또 논란이 됐는데 이 에르메스라는 게 그냥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를 의미한다고 해서요. 예. 좀 뒷말을 낳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석유공사는 이 메릴 린치 보고서를 근거로 하베스트를 4조 5천억 원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네. 판단을 한 건데 뭐 이거는 과거에 나온 보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정작 메릴 린치가 그러고 나서 이 석유공사가 이 날이라는 회사를 다른 쪽에 이제 더 이상 뭐 이거를 부실 기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팔라고 할 때 메릴 린치가 그거를 다시 살려고 하는 회사에 가서 자문을 해줘요. 자문을 해주는데 이거를 10억 원에 사라고 자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날이라는 회사를 한 1조 몇 천억 원에 사라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네. 다른 회사에 가서는 그거를 다시 10억 원 정도에 사와라 이렇게 자문을 한 셈이죠. 1조하고 10조 몇 배 차인가요? 갑자기 산수가 계산이 안 되는데. 이런 걸로 제가 파고듭니다. 예.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옆에 예. 계산기 하나만 놔주시면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 한 100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산수에 되게 약해가지고. 근데 어쨌건 이 과정에서 1조 3천억 원 가량의 손실이 났다. 예.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의혹들, 그러니까 뭐 분명히 석유공사가 저게 거의 사실상 우물임을 알았음에도 예. 거액을 들여서 산 거, 그리고 예. 또 정말 헐값에 내다 판 거, 예. 이런 것들 뭐 모든 의혹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죠. 예.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원외교를 강조해왔고, 뭐 당시 석유공사가 이상할 정도로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하베스트라는 회사에 이 서울 당시의 지점장, 네, 지점장이 이 집사인 김백준 씨의 아들 김영찬 씨였어요. 이거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미세먼지를 뚫고 오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진짜 미세먼지가 가득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가슴이 아픈 네. 그 정도로. 이게 집에 갔는데 네. 얼굴을 딱 쓰다듬었는데 뭔가 이게 싹 쓸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건 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피스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성인입니다. 네. 예. 저도 지성인입니다. 건성인도 있더라고요. 예, 네, 건성인도 있고. 예. 건성건성하지 않겠습니다. 건성건성하는 브리핑을 지향하는 돈돈 브리핑. 자, 하베스트 유전. 네. 유전이 아니라 우물이었다. 이게 놀라운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부실이 있었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나마 뭐랄까 하여튼 이런 유전을 엄청난 거액을 들여 사서 예. 뭐 좀 부실이 좀 있더라도 안에서 원유만 좀 있으면은 그렇죠.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데, 예. 네, 사실상 우물 상태였다는 거죠. 그 속은 거예요?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MBC 스트레이트에 나온 보도인데요. 예.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한국석유공사가 무려 4조 5천억을 들여서 이 하베스트와 그다음에 이 날이라는 네. 회사를 이제 샀죠. 정유시설 회사인데 이 날이요. 네.
이게 4조 5천억이라 들여서 샀는데 이 애초에 이게 산다고 했을 때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때 뭐 하베스트하고 날이 2조 5천억이나 되는 그 부채가 이미 있었고 예. 또 2009년 상반기 송실액만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정작 그 이런 회사를 4조 5천억이나 들어 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거의 다 물이었다는 건데요. 이게 왜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예. 이 내용이 이 석유공사가 의뢰한 석유공사가 인수를 했죠. 이 석유공사가 의뢰한 이 전문업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좀 평가 분석을 해줘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서 평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99%가 물이더라. 그러니까 뭐 기름에 물이 섞여 들어간 게 아니라 물 위에 기름이 살짝 떠 있는 예. 그런 수준이었다더라. 예.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보고서를 봤겠죠. 석유공사가 발주를 한 보고서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김영찬 씨는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예. 자기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왜 했는데 관계없는 일이라고 할까요? 관계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뭐 각종 문서에 이름이 좀 들어가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런 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7088번 쓰시는 분 석유 자원 개발이 아닌 온천 개발이 아니었을까? 네.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네, 예. 그렇죠. 근데 온천을 굳이 이렇게 정유시설을 이용해서 팔 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약수터 개발은 아니었는지. 네, 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석유를 뽑다 못해 나중에는 물이 나오는군요. 예,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게 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은 네. 사실상 그 유전은 끝난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이미 건데. 끝난 상태의 유전을 그 비싼 값에 사들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김태호님. 석유공사 책임은 없는지 왜 책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미정님 이 정도면 배임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배임은 뭐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차원의 것을 배임이라고 하지. 지금 이것처럼 뭐 거의 대놓고 90%가 물인 걸로 드러난 상황에서 비싼 값 주고 샀다? 이걸 배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네. 잘 몰라서. 근데 아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온 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지. 네. 법리는 수요일 네, 삼변시대가 삼변시대에서.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삼변시대한테 이렇게 또 해야 할 몫을 남겨주는. 네, 그럼요. 네. 네, 제가 다음은 다른 분들이 네.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만 정말 죄송하네요. 분배정의의 화신.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MB 관련 소식이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구속 나흘째죠. 예.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그러니까 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던 팀이 조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이 자동차의 수출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예. 미국이 그동안 이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뭐 연비, 온실가스 기준 완화 뭐 이런 좀 자동차에 걸려 있는 규제들을 줄여줄 것을 요구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예. 미국 규정에 맞아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요구를 해왔다는데 예. 기존에는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 양이 한 2만 5천 대 정도였는데 뭐 이거를 폐지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미국산 차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랑 독일에서 지금 미국의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그 김현정 본부장은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레드라인은 지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 철강 관세 철폐 국가에 우리가 포함이 됐었죠. 예. 이 부분을 봐서 뭐 한미 FTA 재협상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좀 다양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일단 뭐 미국 압박 속에서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좀 철강 문제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예. 좀 다급하게 협상이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졸속 협상이다라는 지적이죠. 네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매우 훌륭했다. 네. 이렇게 또 평가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고요. 네,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하는 것에 가까워졌다. 예. 라면서 이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죠. 트럼프가 호평하는 그 협상이면은 네.
우리가 그렇게 잘한 협상인 건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뭐 기존의 그 태양광 수입 관세를 강하게 매겼을 때 예. 그 오히려 미국에서 역효과가 막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네, 함부로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트위터에 또 한 줄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또 선사를 한 셈이 됐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김민서님 720번 720에 2번 버스를 타고 갔는데 두 분 대화가 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720에 2번이면